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고르는 방법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게이밍 노트북을 고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1번 어떤 게임을 할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게임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걸 고른다기보단 2D인지 3D인지 이걸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게이밍 노트북 고르면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은 걸 사서 하면 2D든 3D든 다 모든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겠지만 50만원짜리 노트북이면 충분할 사람이 굳이 300만원 정도 되는 고사양 노트북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2D, 3D 내가 하는 게임이 과연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PC방 점유율 순위로 여기에 나온 걸 딱 보면서 말씀드리면 롤, 피온, 스타, 메이플은 2D 게임이라서 외장 그래픽카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50~60만원대 일반 사무용 노트북을 구매하셔도 전혀 무방해요. 하지만 옵치, 배그, 로아, 디아 등 이런 3D 게임은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만원 이상 되는 노트북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외장 그래픽카드가 있는 노트북을 말이죠. 그렇다면은 서든과 발로란트는 어떠냐? 얘네들은 3D 게임이긴 한데 고사양이 아니라서 CPU 자체에 붙어있는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게임들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도 5~60만원대면 충분하다는 거겠죠. 만약 이렇게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다, 내가 플레이할 게임이 이 리스트안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플레이할 게임의 이름과 권장사양이라고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정확히 CPU와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내가 살 노트북 제품과 비교해보시고 최소 사양보다는 권장사양 이상 되는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요, 표현하기 쉽게 2D 게임과 저사양 3D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1번, 고사양 3D 게임을 플레이하실 분들은 2번이라고 말을 하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 바로 CPU 성능입니다. 1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100만원 이하 컴퓨터에서 CPU는 라이젠 5나 인텔의 i5급 CPU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트북 구매할 때 보면 항상 그 옵션 선택란이던가 상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노트북 스펙이 있는데요, 가장 윗부분에 이 CPU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i5나 라이젠 5, 그러니까 5가 들어간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게 7, 라이젠 7이나 인텔 i7로 되어 있다? 그럼 아싸 게이득 하고 구매하시면 돼요. 더 좋은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5가 좋은 거고 7은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대입니다. 인텔 i5 뒤에 11세대, 12세대 이런 세대량에 써 있을 거예요. 라이젠 5도 역시 마찬가지로 3세대, 4세대 이런 세대가 적혀 있을 텐데, 라이젠 5 같은 경우엔 4세대 제품을, 인텔 제품 같은 경우엔 11세대나 12세대 제품을 선택하셔야 가장 최신 CPU이고, 노트북 한번 사서 1년만 쓸 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 오래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최신 CPU를 사셔야 돼요. 라이젠 5는 4세대, 인텔은 11세대와 12세대. 자, 그리고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시려면 인텔의 i5나 AMD의 라이젠 5급 선택하셔도 됩니다만은 CPU 뒤에 U라는 숫자가 붙어있는 것들은 조금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얘네 같은 경우엔 저전력 CPU라서 내가 좀 고사양 게임을 할 거다라고 하면 CPU의 그 힘이 좀 딸리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 H, 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사양 CPU는 뒤에 H가 붙습니다. 내가 살 노트북 CPU 뒤에 이름이 H가 들어가면 그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인텔 i5나 라이젠 5급이 아닌 그 위에 7급으로 가서 거기에 H 붙은 거 사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정도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바로 GPU, 외장 그래픽카드입니다. 사실 1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이 외장 그래픽카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플레이하시고 싶은 게임들은 CPU에 붙어있는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 3D 게임을 돌려야 된다? 그럼 CPU뿐만 아니라 GPU라고 하는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한데요,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픽란에 RTX 3050, 3060, 70, 80 등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혹시나 그 뒤에 TI나 슈퍼라고 뭔가 또 써있다, 기본 3050, 60, 70보단 더 좋은 애들이니까 걔네를 선택하시면 더 좋죠. 그리고 2000번대로 시작하는 20 뭐뭐가 있는데요, 걔네들은 이전 세대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3000번대 제품 중에서 3050이 가장 엔트리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 3D 인터넷 게임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 같은 거, 그 정도 돌려면 3050만 있어도 된다. 3060으로 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성능이 더 좋고요, 작업용 노트북으로 쓸 수 있어요. 단순히 게이밍이 아닌 그래픽 작업용 PC 혹은 영상 편집 PC인데 쿠다 가속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70으로 가게 되면 이제 스팀 게임 중에서 정말 고사양 스팀 게임 있죠, 그런 것들 돌릴 때 충분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3080으로 가게 되면 부럽습니다. 당신의 재력. 자, CPU, GPU 알았죠? 이제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 TGP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보면 마리어, 헬스로 하면 너 3대 몇 들어,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의 힘, 파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060부터는 그래픽카드 이름 뒤에 이 TGP라는 게 붙고 TGP가 몇인지 W, 와트일 거예요. 걔로 나옵니다. 얘가 100 이상이면 좋고요,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센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3060 GPU가 들어가 있다 해도 이 TGP가 60이네가 있고 120이네가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같은 이름을 달고 있지만 힘 차이가 2배가 나는 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TGP는 어떻게 보지? 보통 게이밍 노트북 보시면요, 상세 페이지 맨 아래 내려보시면 거기에 이 GPU 옆에 TGP가 써 있거든요. 만약 여기에 없다라고 하면 다나와에다가 내가 구매할 노트북 이름 정확히 검색하시면 TGP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제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F17, 네, 이 노트북인데 얘는 보시면 TGP가 140W,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상 되면 좋다고 했는데 얘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이 3060 들어가 있는 다른 MSI 소드 GF66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엔 3060인데 TGP가 85W 밖에 안 됩니다. 성능 차이가 거의 60% 정도 나죠. 아, 그럼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격이 50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TGP를 높은 걸 사고 싶겠지만 내 예산에 맞춰서 거기서 가장 TGP가 높은 애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번 달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성비 가장 좋은 게이밍 노트북 탑4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탑4입니다. 델 2021년 보스트로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무려 58만 9천원인데 현재 와우 회원은 쿠폰 받기를 하게 되면 53만원대로도 구매 가능해요. 굉장히 저렴하죠. CPU는 i5-12300H, 램 8GB, SSD 256GB, GPU MX450, 무게 1.63kg이고요. 고속 충전 시에 고작 1시간에 무려 80%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정말 한정된 예산으로 게이밍 노트북을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린 노트북이에요. 일단 여기 들어간 CPU i5-12300H를 보면요, 최대 터보 부스트가 4.4GHz까지 나는 좋은 고사양 CPU예요. 하지만 게이밍을 할 때 CPU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GPU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2D 게임을 할 거다, 이런 GPU 안 따져도 되지만 보통 게이밍 PC를 찾는 분들은 3D 게임을 하기 원하시니까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50 최소 그 정도는 선택해줘야 되는데 얘는 뭐야? MX450? 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게임 플레이를 할 때 가장 권장되는 사양,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우리 게임을 정말 쾌적하게 잘 돌릴 수 있어요 라는 권장 사양이 있지만 그 아래 최소 사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게임 정말 이런 그래픽을 자랑하는 좋은 게임이지만 여러분의 그 컴퓨터 성능이 여기까지 못 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의 그래픽을 조금 낮춰서 요 정도 사양만 맞춰주면 최소로 플레이는 가능해요 라는 그런 사양인 건데, 이 MX450이면 GTA5 같은 최저가가 정말 잘 된 게임들은 최소 사양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사실 옵치 1 같은 경우에도 이 MX450 외장 그래픽으로 충분히 돌렸었는데 이번에 옵치 2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MX450 정도면 이 3D 게임을 최소 사양으로 돌려볼 수 있겠다. 사실 배틀그라운드도 돌릴 수는 있지만 얘는 렉이 너무 심해서 원활한 플레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MX450이 들어가 있고 램도 8GB 정도로 뭐 3D 게임 하기에 최소 사양 정도 들어가 있고, 델 인스피론 제품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델 제품들의 특징이긴 한데 외관을 보면 이게 고성능 노트북인지 게이밍 노트북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냥 진짜 무난한 업무용 PC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장점인데요, 무게도 보시면 1.67kg 밖에 안 돼요. 완전 그냥 평범한 표준 사무용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만에 무려 80%까지 충전되는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진짜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좋죠. 그리고 USB-C PD 충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얘로 고속 파일 전송도 가능하고 PD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델 노트북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롭 힌지 디자인으로 쿨링을 잘 하면서 동시에 인체 공학적인 타이핑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무용 PC로 디자인되어 있지만 적당한 게이밍 PC로 쓸 수 있는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메인 게이밍용으로 쓰기엔 아쉬운 성능이 맞아요. 하지만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진짜 가성비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 맞고요. 최소 사양이라도 3D 게임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트북 추천드립니다. 다음 탑3 제품입니다. 2022년 MSI GF63 모델입니다. 가격 107만 9천원이고요. CPU는 i5-12400H, 램 16GB, SSD 512GB, GPU RTX 3050, 무게 1.77kg이고요. 144Hz 고주사율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난 7월에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 노트북이에요. 가장 최신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겠죠. 지난 8월에도 지난 9월에도 제가 가성비 노트북 탑3 안에 꾸준히 소개해드렸을 정도로 좋은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99만원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소개해드리고 고작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가격이 무려 113만원까지 올라가서 진짜 너무너무나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성능은 여전히 좋지만 가격이 좀 올라가서 이 가성비가 조금 떨어져 아쉬운 느낌? 이 제품 이거 아쉽네 하면서 계속 찾아봤더니 똑같은 제품인데 판매자만 달라. 근데 가격은 무려 5만원 싼 107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져왔습니다. 진짜 100만원 초반대에서 이만한 가성비 제품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CPU나 GPU나 시중에 나와 있는 3D 온라인 게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권장사양 이상이 되기 때문에 3D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럼 딱 얘가 가장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윈도우 1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세팅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노트북 오늘 쿠팡에서 받자마자 켜고 게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죠. 귀찮은 거 싫어하는 분들께 딱이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RTX 3050 이 외장 그래픽에서
엔트리급이긴 하지만요, RTX 3050 비디오램 4기가가 뭐 3D CAD 같은 것들 돌리기에도 권장사양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뭐 게이밍용뿐만 아니라 작업용 PC로 쓰기에도 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150만원대 제품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요, 확실히 CPU의 코어 수도 딸리고요, GPU의 그 TGP 그 파워도 좀 딸리기 때문에 본격 작업용도 데스크탑 대체할 만한 정말 그 전투 게이밍 노트북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1.7kg으로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144Hz 고주사일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100만원 초반대에서 예산이 한정된 분들에겐 정말 최적의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탑2입니다. ASUS 비보 프로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39,9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7 5800H 고성능 CPU가 들어가 있고, 램 16GB, SSD 512GB, 그래픽카드 RTX 3050 Ti, 무게는 1.8kg입니다.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2.8K 고해상도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스팀 게임 정도를 돌리기 위한 데스크탑 대체용 노트북이 아니라 휴대 가능한 선에서 서브 용도의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린 제품이에요. CPU를 보면요,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라이젠 7 5800H 8코어의 16스레드로 얘랑 비슷한 급을 찾아보면 인텔 i7 12370H가 있거든요. 걔랑 비교하면 코어나 스레드가 무려 2배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동급과 비교해서도 훨씬 좋은 CPU라는 거죠. 당연히 평소에도 일을 잘하지만 이런 게임 같은 CPU의 성능을 끝까지 맥스로 끌어내야 되는 걸 할 때 훨씬 더 그 장점이 발휘되는 CPU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3050 Ti가 들어가 있죠. 뭐야, 3050? 그냥 엔트리급이라며. 근데 옆에 TI가 붙었잖아요. TI나 슈퍼가 붙으면 기본 3050 이런 애들보단 조금 더 좋은 한 10%에서 15% 정도 개선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05 엔트리긴 하지만 조금 더 향상돼서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노트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보북 프로의 장점은 솔직히 이런 CPU나 GPU의 성능보다는 얘는 일단 기본 이상은 하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이 비보북 프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0Hz 고주사율을 지원하고요. LCD가 아닌 무려 OLED 2.8K, LCD에 비해서 훨씬 선명하고 음영 대비도 훨씬 좋고, 그리고 무려 600니트까지 밝아지다 보니까 진짜 이건 영상 시청 용도는 당연히 좋고요, 3D 게임할 땐 당연히 좋고, 그리고 3D 그래픽 작업할 때도, 일반 그래픽 작업할 때도 정말 이만한 노트북, 이만한 디스플레이가 또 있나 싶습니다. 팬톤 컬러 인증받았고요, 플리커플 인증도 받았으니까 진짜 작업용 전문가들이 쓰기에도 좋은 PC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본격 게이밍 PC로 쓸 수도 있고 그래픽 작업용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P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망의 탑 1입니다. MSI 2021년 소드 GP76 17.3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79,900원이고요. CPU는 i7 11세대 12800H, SSD 512GB, 램 16GB, 그래픽카드는 RTX 3070, 비디오 램이 무려 8GB, TGP는 무려 140W, 무게는 2.9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난달에도 똑같이 탑 1으로 소개했던 제품인데 그때 그건 끝판왕급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얘는 CPU는 똑같은데 SSD가 기존 1TB에서 512GB로 떨어졌고요. 램도 32GB에서 16GB로 떨어졌고, 그래픽도 3080에서 3070, 심지어 윈도우도 빠졌어. 그리고 그때는 주사율 200Hz가 넘었는데 지금 144Hz.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가격도 무려 그때에 비해서 80만원 저렴했습니다. 그럼 킹정이지.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요, 쿠팡에서도 높은 판매를 기록하고 다나와에서 올해 상반기 가장 가성비 좋은 게임 PC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고사양 스팀 게임을 충분히 돌릴 수도 있고요, 전문가용 작업용 PC로 쓰기에도 정말 손색 없는 제품이에요. 안정적입니다. 일단 보시면 17.3인치 대화면에 144Hz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서 화면 전환이 빠른 FPS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 할 때도 부드러운 사용적 경험을 제공하고요,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HDMI 포트 연결해서 외장 모니터 저렇게 연결했을 때 보면 보통은 정말 잘해봐야 4K 30Hz 정도밖에 지원 못하는데 얘는 무려 8K 60Hz까지 외장 모니터 연결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모니터 자체도 좋은데 딱 그냥 닫아놓고 CG 모드로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기에도 훌륭한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 좋지, 그래픽 좋지, 가격도 훌륭하지, 빠지는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너무 칭찬만 하면 얘가 또 기고만장일 수 있으니까 단점 하나 이렇게 찾아보자면 USB-C 포트가 없네요. 요즘 다시 이던데 이건 좀 아쉽고, 그리고 무게도 2.9kg에 어댑터까지 하게 되면 3kg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무겁네. 하지만 아시죠? 헬스할 때 벌크업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크업을 좀 해야 빡센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들도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전력을 빠방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열을 쫙쫙쫙 빼줄 수 있는 커다란 팬이 들어가서 힘을 더 낼 수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겁지만 그만큼 발열 관리 정말 잘해주고 힘도 빠방하기 때문에 정말 끝판왕급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찾는다? 얘만한 게 또 없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오늘 나온 노트북 중에 내가 원하는 게이밍 노트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 예산과 내가 플레이할 게임들 혹은 프로그램을 적어주시면 제가 가장 맞는 적합한 노트북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